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제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이래저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사랑 많은 부모님 아래서 마냥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좋은 회사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주부였어요. 동생은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에서 전교에 손꼽는 수재였지만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편이었어요. 학교 성적도 중위권 대학을 갈 정도만 유지했었죠. 엄마는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마다 다 갖고 태어난 게 다르니 어쩌겠니? 수영이 너는 친화력이 좋고 활발하니까 그거에 맞는 일 찾아서 잘 살면 돼. 그럼 내가 누군데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어.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같은 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미팅하고 단체 활동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게 제 삶의 낙이었고 즐거움이었거든요. 하지만 2학년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수술 후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염려 없이 살던 저는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순식간에 집안의 가장 노릇까지 하게 됐어요. 남동생은 한창 공부할 고등학생이었고 엄마는 사회생활을 해보신 적 없었으니 제가 나서야 했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어요. 작은 회사의 잡무를 돕는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 사정을 알고 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선배, 너무 고마워요. 진짜 힘들고 막막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많았거든요.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죠? 은혜라니 힘들 때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네가 나 동아리에서도 과에서도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다 네가 한 만큼 돌아온 거야. 힘들겠지만 성적도 좀 신경 써. 그래야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 쉽잖아. 너 어렵다고 중도 포기 말고 어머니랑 동생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힘내야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선배와 과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를 했어요. 졸업 후 저는 중견 규모의 여행사에 들어갔어요. 당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도 많아졌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전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의 심부름이나 마찬가지였던 일인데도 일머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되니 정말 경험해본 건 무시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 엄마도 동생도 마음을 놓았어요. 수영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야 한시름 놓이는구나. 준영이 내년에 대학 들어가고 지금보다 또 나아질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나중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엄마, 나 지금 엄청 좋은데? 내가 이렇게 집안의 의지가 되니까 그것도 기분 좋고 지금 하는 일도 내 적성에 잘 맞아서 좋아. 엄마가 그랬잖아. 내 성격에 맞는 대로 잘 살 거라고. 나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엄마도 이제 쇼핑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살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저희도 모르게 마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엄청 절약하며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저와 동생의 건강과 미래만 걱정하셨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던 저는 짠하고 속상했지만 티내지 않고 더 밝고 씩씩하게 생활했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또 걱정만 하실 테니까요. 회사가 제 적성에 맞는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여행 상품 기획을 맡아서 전국뿐 아니라 해외도 꽤 출장을 갔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게 재밌었거든요. 물론 일이니까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제가 만든 스케줄대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는 사이에 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공부한 후 군대를 가게 됐고 저는 대리로 승진하게 됐어요.
김 대리는 일만 할 거야? 이제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지. 차장님,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남자부터 소개시켜 주고 하세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 왜 솔로로 혼자 지내냐고 제 사생활을 간섭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농담처럼 잘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30 코앞이 되자 엄마도 걱정을 하셨어요. 수영아, 너 결혼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준영이도 조금 있으면 졸업하고 이제 우리 집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남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 집 때문에 그러는 거면 이제 마음 푹 놔도 돼. 그런 거 아니 엄마. 나 진짜 지금 일이 좋아서 그래. 남자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당연히 결혼할 거야. 이제 나 집 걱정 안 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장녀로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더 쓸쓸해 하실 엄마도 걱정됐고 제가 없이 지내실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걱정돼서 보험도 이것저것 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결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벌어서 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동생이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다고 해도 사회 초년생인데 아무래도 모으는 것보다는 쓰는 돈이 많을 게 뻔했고요. 저는 주변의 염려와 결혼 독촉에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더니 몇 달쯤 지나서 정말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희 회사가 대형 여행사에 상품을 납품하게 되면서 기업 대상의 패키지를 처음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기업과의 미팅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담당이었어요. 몇 번의 미팅이 오간 후에 저는 패키지 계획을 마무리했고 그날 남편은 처음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김 대리님, 저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일하는 도중에 이러면 저를 선수라고 생각하실까봐 꾹 참았는데 이런 제 마음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주세요. 처음에는 인상이 깐깐하고 차가워 보였는데 의외로 귀여운 데가 있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는데 혹시 제가 다시 안 만난다고 해도 일에 지장 주시면 안 돼요. 에이, 저를 뭘로 보시고 이래봬도 공사 구별은 뚜렷하다고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시작됐답니다. 남편은 첫인상 때보다 편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그냥 사귀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1년이 좀 안 되게 만나던 어느 날 남편은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간 호숫가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수영아, 나는 처음 너를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하는 강렬한 운명을 느꼈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때가 된 것 같아. 결혼하자. 너하고라면 평생 행복할 자신 있어. 일할 때 빼고는 평소 좀 우유부단했던 사람인데 박력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확신이 있나 보다 했어요. 남편은 제게 운명을 느꼈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아니었고 호감을 느낀 것도 몇 번 만나다 보니 인상과 달랐던 게 좋아서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2번 정도 남편 어머니를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분이어서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바로 대답하기 어려웠던 저는 망설이기만 했죠.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만나는 것도 핑계대며 자꾸 미루자 남편은 퇴근 시간에 장미꽃다발을 들고 제 회사 앞에 와서 다시 청혼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모두 다 듣게 공개적으로요. 김수영, 사랑한다. 결혼하자. 우리 꼭 행복할 거야.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어 화도 냈지만 그만큼 저를 좋아하고 절실하니 저러는구나 싶어 좀 감동했어요. 결국 다음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남편은 밤에 집에 찾아와서 엄마와 남동생에게 인사를 했어요. 수영이 남자친구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거 보니 내가 다 벅차네. 부디 둘이 잘 살고 우리 수영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 염려 마세요 장모님. 저희 잘 살 거예요. 우리가 죽이 참 잘 맞거든요. 죽이야 좋을 때만 맞는 거지 싸울 때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누나 힘들게 하면 그때는 알아서 해요. 처남, 나는 형제가 없어서 좀 외롭게 컸거든. 앞으로 동생처럼 생각할 테니까 날 형이라고 불러. 그런 건 시간이 좀 지나야죠.
라며 동생은 좀 시큰둥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제 결혼을 축하해줬어요. 저희는 결혼식장 예약이 가장 빠른 날짜를 잡고 초고속으로 준비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거의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차근차근 준비했더라면 시어머니나 남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혼하고 보니 제가 시집살이를 해야 될 사람이 시어머니 말고도 또 있었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라 친정엄마처럼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모, 그러니까 시어머니 여동생이 꼭 같이 따라붙더라고요. 오히려 간섭이 더 심할 지경이었어요. 얘, 너는 눈이 어디 달렸길래 이런 그릇을 골랐니?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건 맞아? 어디 도매상에서 산 거 아니야? 넌 젊은 애가 센스 없게 식탁이랑 소파를 이런 걸 들여놨니? 물건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네. 라며 주말마다 몰려와서 시이모가 잔소리를 하고 나면 시어머니가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가게 용돈 좀 줘. 명색이 며느리 본 사람이 시시한 턱을 낼 순 없잖아. 알아서 우리 얼굴 먹칠 안 할 만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달도 넘게 계속 저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돈을 타갔고, 처음에는 좋게 넘어갔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 우리가 용돈 드리기로 한 게 있는데 자꾸 따로 달라고 하시면 생활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 당신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 깜짝 놀랐잖아. 엄마랑 이모가 관심이 좀 많긴 하셔. 내가 돈 얘기는 해볼게. 라며 제가 화낸 것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아무 때나 집에 들이닥쳤고 올 때마다 용돈을 타갔어요. 심지어 제 화장품 중에 새 거가 있으면 그것도 가져갔고요. 남편과는 계속 싸우게 됐어요. 엄마랑 이모를 놔둬라 어쩌라는 거야. 내가 묶어놓고 당신한테 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너무 무섭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가면 쓴 건가? 솔직히 내가 중간에 끼어서 이게 뭔가 싶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네. 뭐?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잘 살 수 있다고? 이게 신혼이야. 시이모는 볼 때마다 트집 잡고 시어머니는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안 내? 생활비가 모자라도 돈을 드리라는 당신이 이상해. 아 몰라. 나한테 더 이상 이러지 마. 나도 힘들다니까.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혼 한 달 만에 저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엄청난 후회를 하고 말았죠.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게 두려웠거든요. 어떻게든 참고 살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 버티다가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갔다 왔는데 유난히 몸이 무겁고 걸음이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떡하니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와 있더군요. 너는 회사 갔다가 어디 쇼핑이라도 하고 오니? 왜 이리 늦어? 일찍 다녀야지. 뭔 회사 일 지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야, 제가 회사만 갔다 오는지 네 말대로 쇼핑을 하는지 어디서 놀다 오는지 알게 뭐니? 내 아들은 하루 종일 쎄 빠져라 대기업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쟤는 여행사 핑계대며 놀 거 다 놀걸? 어머니, 다른 건 참아도 제 일 가지고 그러는 건 저도 힘드네요. 저도 제 일에 자부심 있어요. 그 사람 일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야, 까놓고 말해서 걔랑 너랑 같니? 걔는 대기업에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일하는 애고 너는 막말로 이름도 없는 여행사 직원 나부랭이잖아. 봉잡은 주제에 어디다 대고 내 아들하고 비교질이야. 그때는 갑자기 배가 아픈가 싶더니 말로 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배를 부둥켜 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제 지갑을 열고 돈을 빼가더라고요. 어머니, 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야, 엄살 떨지 말고 우리 아들 오면 챙겨 먹을 거나 해. 우리 간다. 저는 결국 하혈하다가 혼자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남편은 모든 처치가 끝나고 제가 입원실에 간 후에 병원에 왔더군요. 그런 남편을 동생이 보자마자 한 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집안 의외로 다혈질인가 봐. 당신도 그래서 화가 많나? 어떻게 사람한테 주먹질을 할 생각을 하지? 우리 이혼하자.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 이성적으로 차분히 생각해야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당신 어머니나 이모가 어땠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나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당신이 우리 집 오지 말아라. 과한 용돈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싫어. 무엇보다 이런 상태로 평생 살 자신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실려와야 했는지, 당신 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진 나를 두고 뭐라고 했는지 다 듣고도 이러는 거면 나는 희망이 없어. 당신한테 연락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놓고 자기 맞은 것만 분한 거잖아. 그런 사람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제 단호함에 놀란 남편은 놀라서 멍하니 보더니 저를 붙잡고 사정하더군요. 수영아, 이러지 마. 나도 엄마랑 이모가 지나친 거 알아. 근데 내가 말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 내가 좀 더 당신한테 신경 쓸게. 그리고 당신이 기분 나빠하는 말은 하지 않을게. 한 번만 참아. 응?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잘 알잖아.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넘어가고 말았어요. 저렇게까지 미안하다고 사정하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 후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전처럼 아무 때나 찾아와서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고 용돈도 저희가 매달 계좌로 보내드리는 것만 받았어요. 친정엄마가 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챙기셨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몇 달 지나고 나니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미팅이 취소돼서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주차장에 시어머니 차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이 있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열려있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사부인 아주 정신이 나가셨네. 엄마는 얼마 전 친구분 소개로 사별한 남자분을 만나고 계셨어요. 싫다는 엄마를 저와 동생이 만나보라며 막 밀었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노년 보내. 우리 걱정만 하면서 살지 말고. 누나 말대로 해. 좋은 사람이면 만나는 거 찬성이야. 제가 시어머니나 시이모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보면 남편이 한 것 같았어요. 이런 촌스러운 목걸이를 요새 누가 해? 이제 보니 세기 안목이 사부인 쏙 빼다 박았네. 어째 그리 모녀가 쌍으로 시골스럽지? 저기요, 우리 언니 말 흘려듣지 말고 똑바로 서서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바닥 닦았어요. 여기 끈적거리는데.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어요. 지금 뭐들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왜 우리 집 바닥을 닦아요? 주말도 아닌데 주인도 없는 집 와서 누구한테 막말이에요. 엄마, 저런 말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떡해. 뭐라고 해야지. 어머 얘, 너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사부인, 제 하는 거 봤죠? 도대체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집에 온 시댁 어른들을 보고 주인 없는 집 소리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애가 원래 글러먹은 거예요? 라며 시어머니가 나를 인신공격하자 가만히 있던 엄마가 우리 애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맞는 말인데요. 제가 안 왔으면 두 분이서 거실 난장판 만들고 화투나 치면서 애 복장 다 뒤집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기분이 나쁘셨나요? 얘 말 들으니 오늘 오시기로 한 날도 아니고 이서방이 집 열쇠를 준 모양인데 아무리 시댁 어른들이라도 이 집 주인은 우리 수영이하고 이서방이지 사부인은 아니죠. 우리 애는 틀린 말은 안 하는 애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게 맞지. 무조건 예의해야 돼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어머,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 다 큰 자식들 놔두고 바람나서 늑다리 만나며 히히덕대면서 누구한테 설교해요, 설교가. 천박한 옆에 내 주제에. 이모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촌스럽다, 천박하다 하시면서 왜 제 목걸이하고 반지는 끼고 계시는 건데요. 이리 돌려주세요. 야야, 너 다 갖고 가. 네가 준다고 해도 이딴 거 100개도 안 가져. 라더니 목걸이와 반지를 빼서 제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 오자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며 땅을 치더군요.
세상에, 모녀가 쌍으로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주인 없는 집에 왔다며 도둑 보듯 하질 않나. 성우가, 나 너무 힘들다. 정말 나도 지겨워서 못 살겠다.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은 제가 화를 내려는데 엄마가 호통을 치셨어요. 안 되겠네.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지겹다고 하는 건가? 자네는 이런 게 자네가 말한 행복한 삶이야? 내 딸 데려다가 자네 엄마랑 이모 변덕이나 받아주게 만들어? 그래놓고 수영이 탓을 해? 가자 수영아. 이런 것들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마라. 나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볼 것도 없는 집안 딸 받아줬다가 별 희한한 꼴을 다 본다. 성우가 내가 뭘 했어?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랑 엮이지 말랬지? 이거 봐. 좋은 끝이 없잖아. 엄마는 시댁 식구들이 길길이 뛰는 사이에 차곡차곡 짐을 챙기시더니 제 손을 붙잡아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다음날 제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다시 시무룩해져서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내가 전에 뭘 했어.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산다고 했잖아. 그런데 당신도 시어머니 시이모도 다 안 변해. 절망적이야. 그래도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저희는 잠시 따로 지내기로 했어요. 희한하게도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 회사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원했던 대형 여행사 해외팀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마침 경력직 채용 공고가 났고 면접에서 저를 좋게 봤다며 합격 통보를 알려왔어요. 그래도 살 길이 다 열리는구나 싶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옮기고 다시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지난 직장에서 워낙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던지라 크게 어려움 없이 적응했고 웬만한 일 처리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좋게 봤고 이직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 차장이라고 해야겠네. 이거 이번에 직원들 가족여행 가라고 나온 거야. 제일 좋은 거 먼저 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에 최고급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패키지 이용권이었어요. 저는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동생한테 꼭 휴가 내라고 연락하고 엄마와 함께 여행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어째 심각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어쩔 수 없이 만났죠.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 좀 마련해줘. 어디 맡겨놨어? 급하다고 하면 내가 돈을 줘야 돼? 우리 아직 부부잖아. 너무 이러지 말라고. 사람이 사정을 하면 좀 들어줘야지. 됐어. 난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이혼하자. 나는 다시 당신하고 살 마음 없거든. 이혼이라는 말 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부탁할게. 진짜 필요해서 그래. 그럼 무슨 일 때문인데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돈을 빌려달라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다. 넌 진짜 이기적이야. 라며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여행 가기 하루 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저와 엄마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시어머니 시이모님은 맞는데 저희랑 지금 왕래가 없거든요. 왜 우리를 찾는지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부동산 사기로 돈을 떼먹고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고소장하고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저희는 그런 일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저희를 찾는데요? 그쪽에서 돈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은 그 돈을 해달라고 저한테 온 거였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사기를 쳤는데 돈을 묻지 말고 달라고 하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했더니 얼마 안 있어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만나는 남자분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가 그분 이름을 댔다며 엄마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였어요. 사실 엄마가 만나는 분은 경찰서장이었거든요. 제가 그건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엄마가 만나는 분 얘기까지 꺼낸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있다는 경찰서로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조사를 받다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찍어내고 쇼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왔네. 정말 고맙다, 새아가. 우리도 억울한 건 많아.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네 아버지 되실 분은 같이 안 온 거야. 여기로 전화하고 해결하느라 바쁘신가? 시어머니에 이어 시애모까지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희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도 있고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가 보네요. 형사님, 저도 이 사람들 고소하러 왔어요. 남의 집안일을 캐서 마음대로 떠벌리는 거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제가 세게 나오자 두 사람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이것들 봐요. 내가 왜 댁들이 사기친 돈을 갚아요? 뭐? 새아가? 우리 애기? 내가 사는 동안 그런 말 한 번이나 들어봤으면 몰라. 이제 와서 왜 친한 척이에요? 그렇게 우리 엄마 바람났다만 모욕하고 난리를 치더니 자기들 급하니까 아버지 되실 분이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댁들이 잘못한 건 댁들이 책임지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우리 엄마랑 그분 끌어들이면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급했는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지나간 일 다시 곱씹어봤자 아니겠니? 다 잊고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한 번만 우리 도와줘. 그래, 나도 이제 더는 니네 사는 거 간섭 안 할게. 니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잖니. 너 아직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웃기시네요. 누가 누구랑 가족이에요? 미쳤어요. 저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그 사람 보고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세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일을 잘 못해서 회사에서 한가한 부서로 밀려났고 월급도 깎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한테 나오는 지원금을 타려고 저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버텼던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더 돈을 많이 버니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저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며 싹싹 비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를 형사한테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죠.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쳤지만 결국 소송에서 제가 이기는 바람에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제 앞에서 불쌍한 척을 해도 더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결혼 전 저와 사귈 때 보여준 태도와 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던 남편과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이전에 사기쳤던 것까지 드러나서 징역 2년이라는 비교적 생형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회사에서 쫓겨나 다른 데 취직도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지방 어디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엄마는 경찰서장이셨던 그분과 재혼을 하셔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저도 재혼을 해서 예쁜 딸아이를 둔 엄마가 됐고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야말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